안녕하세요. 양지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요즘 이슈가 많은 모아타운, 모아주택에 대해서 저희 부동산이 생각하는 바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개발 방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 재개발이 있죠. 주변에 공공으로 하는 개발 말고는 재건축, 재개발이 우리 사는 곳을 개발하는 방식의 대부분이었는데, 이렇게 개발하다가 보니 작은 구역, 돈 안 되는 구역은 주거 환경이 너무 열악해지고 저층 주거지로 흘러막되는 걸 막기 위해 빈집 및 소규모 정비사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소규모 정비사업인 자율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을 지원해서 만들어줬는데, 이렇게 개발하다 보니까 개발되는 곳에 편의시설,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너무 부족해지고 우후죽순 생기게 되어서 난개발이 되어서 서울시에서 5년 동안 1년에 20여 곳을 선정하는 야심차게 서울시가 준비한 소규모 정비사업에 5가지 인센티브를 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새로운 브랜드 소규모 정비사업인 모아주택, 모아타운이 등장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주민 동의를 얻어 본 주택을 모아서 새로 지어 모아주택으로 만들고, 그 모아서 지은 걸 블록별로 모아서 모아타운으로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 연식 20년에 노후도 50% 및 각종 인센티브인 동상향, 공동주차장, 용적률, 건폐율, 설계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얼핏 생각하면 이야 정말 좋겠다 그렇게 생각되지만, 실상은 일반 재건축 재개발보다 입지가 좋지 않은 곳에 지정을 하고 신축, 구축이 혼재하여 지정해 주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지역에 지정을 하며, 주택만 있고 상업시설이 없는 언덕지역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부담금과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기에 이렇게라도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가구당 추가 부담금까지 지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잘 됐을 경우 완공시 대단지 일반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처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시범지역인 본동, 면목동 아주 좋죠.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블록별로 모아서 대단지 고층 아파트처럼 지어준다 하니 시범지역은 원래 가장 좋은, 가장 잘 될 것 같은 사업성 괜찮은 곳을 뽑아서 하게 되기에 너무 좋게 보이는 겁니다. 일단 환상을 심어놓고 일반 재건축 재개발보다 더 좋은 것처럼 선전을 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앞으로 더 진행돼 봐야지 알겠지만 이제 시작이라 시행착오도 많고 중간에 멈추는 구역도 많이 나올 겁니다. 몇 가지를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살던 곳도 시범지역처럼 그렇게 잘 될까요? 블록별로 신축급 빌라가 많아 사업 수익이 안 나오는 곳은 어떻게 하나요? 블록별로 동시에 동의율을 못 맞추면 어떻게 되죠? 블록이 동시에 건축 들어갈 수 있나요? 혹시 내가 산 빌라는 모아타운 구역 내에서 제외되는 곳이 아닌가요? 제외되지 않더라도 가구당 부담금 포함하면 주변 신축 아파트보다 비싸면 등등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동의율을 다 받아 부담금 고지를 하면 놀라실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일반 재건축, 재개발 계신 분들도 부담금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모아타운, 모아주택은 부담금이 일반 재건축, 재개발보다 결코 적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부담금을 주고 입주를 해도 건물은 새 아파트지만 입지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입지가 안 좋은 곳에 내가 이 돈을 주고
새 아파트에 들어간다 하시는 분, 사는 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모든 재건축 재개발의 문제인 동의율 어떻게 맞출 건지, 단독주택과 빌라의 감정평가의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 과한 추가 분담금 문제가 있음에도 현재는 와 하는 분위기 좋게 띄우니까 그냥 새 아파트 한 채 주는 줄 아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확실히 알으셔야 돼요.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은 사업성이 없으면 지정되어도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서 재개발 재건축이 확정이 났다 하더라도 모아타운 모아주택으로 구역이 지정됐다 하더라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물건에 추가 부담금을 합했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평형이 몇 평대인지 따져보셔야 하고, 여기서 금전적으로 이득이 반드시 나와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단점만 말한 것 같은데 모아타운이 나쁘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좋은 거 분명히 맞습니다. 잘 분석 판단하여 정상적으로 잘 될 곳, 괜찮은 곳으로 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지정된 곳의 주민들은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특히 사업성이 너무 좋지 않은 곳에 모아주택, 모아타운 지정된 곳은 기존 입주민에게 하늘에서 내려준 동아줄 같은 겁니다. 참, 그리고 주의해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 요즘 모아타운 분위기에 편성하여 노후도가 적정하게 된 곳을 선정한 후에 업자들이 미리 그곳에 빌라나 단독주택을 매입한 후에 각종 유튜브, 세미나, 자체 공청회를 통해 모아타운 예정지가 반드시 될 것이다, 신통기획이 반드시 진행될 것이다 등 분위기를 띄우고 낡은 건물에 재건축 재개발 사무실을 임대해서 상담해 주는 척 하면서 자기 물건 팔아먹고 떠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빌라가 낡았다고 해서 사업성 안 나오는 곳은 평생 가도 개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주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